자, 4.3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이 사전투표율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지난 4.3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네. 14.37%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래로 5차례 재보선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것이고요. 특히 통영 고성의 경우에는 15.08%를 기록해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재보선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공식에는 월등히 높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하거나 아니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생각보다 재보선 사전 투표율이 그러니까요. 높아서. 재미있는 게 이번에는 도시 지역이 없습니다. 아시죠? 네. 도시 지역은 재보선 투표율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원이 많다 그러네요. 보니까. 근데 반대로 예. 이번에는 딱 지방에서만 하다 보니까 물론 창원에 좀 도시 공업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만은 한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재보선 지역이 이제 그 농업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원래 그쪽은 좀 상대적으로 그 투표율이 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좀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창원하고 통영이 비슷비슷하게 15% 안팎으로 이제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 곳 한 곳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는 곳 좀 짚어볼 텐데 일단 창원 성산 이곳이 이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곳인데 지금 판세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오는 이제 지지율은 지난주에 중앙일보가 25일, 26일간 양일간에 이제 조사한 결과죠. 마지막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 여론조사는 단일화가 되고 난 뒤에 여론조사죠. 그러니까 여영구 정의당 후보가 한 10% 넘게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를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단일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둘 간의 스코어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지율이 변화됐는지 확인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저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여영구 후보 바로 옆에 있는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입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일화하는 성사가 됐지만 민중당과의 단일화하는 성사가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민중당에 있는 손석형 후보가 어느 정도의 표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예. 정의당의 후보의 유불리가 판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창원 성산이 거의 박빙의 승부를 펼치지 않겠느냐라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측을 하는 것 또 같습니다. 하나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민주당입니다. 현재 지역 민주당이죠. 지역 민주당이 지금 양보한 후보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 만약에 이번에 정의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내년 총선에서도 또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역이 아무래도 유리하니까요. 네. 그럼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올해만 양보한 게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심정적으로 그냥 그 유세를 신용만 해서 도와주는 걸로 가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차라리 떨어지면 내년에 본인도 기회가 있다. 물론 이제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지역의 민주당 조직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일지 이것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지금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보기엔 정의당 입장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14.53%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미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진보가 이길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창원 성산의 그 특성을 반영했을 경우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과연 젊은 분들이 많이 투표를 했을까 아니면 조금 뭐 상대적으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투표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보 단일화로 인해서 조금 느슨해질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고요. 예. 우리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이해찬 대표께서 여영국 후보는 사실 민주당 후보다 이런 이제 발언을 또 하신 것이 그런 조금 걱정을 불식시키시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서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조직이 우리 당 사람 아니라고 잘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 좀 세게 도와라 이런 얘기 한 거고요. 지금 역시 선거를 치러봐서 과거 이제 선거 치러보신 경험이 정확한 해설을 하시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진보 언론들이 걱정하는 진보 언론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영국 후보 사무실에 가보면 걱정이 태산이랍니다. 왜? 아까 말했던 10%포인트 이상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예. 보수층이 지금 단단히 결집하고 있대요. 매일매일 하여간 보수층이 결집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예.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자, 합니다. 창원 성산 한번 봤고요. 이제 통영 고성으로 한번 가볼 텐데 이곳은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군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러니까 보선 지역이 된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기는 보수 텃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네. 이군현 의원이 지난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된 지역입니다. 네네네. 그 정도인데 지난번 예.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약간의 우위를 점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후보는
황교안 당대표의 오른팔이다라고 불릴 정도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우위를 점하게 됐을 경우는 황교안 대표 체제에 힘이 좀 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문석 후보라고 우리 방송 토론 통해서 또 많이 분들 봤을 텐데 양문석 후보가 공천이 된 상황입니다만은 현재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가 좀 주목되고 예. 우리가 소지역주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고성과 통영에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예. 통영에 대한 인구가 조금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양문석 후보가 통영 출신이기 때문에 소지역주의 선거에 조금 기대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예. 과연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 금요일에 통영에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실제로 제가 통영에서 만난 분들의 분위기는 뭐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을 많이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 또 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아주 이 선거 결과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예. 지금 배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승리로 만약에 양문석 후보의 승리로 돌아간다면 황교안 체제는 출범한 지 2달도 안 돼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정전식 후보는 바로 황교안 대표의 오른팔이고 네. 그다음 재미있는 게 정전식 후보가 시중 여론조사를 하면은 2, 3위로 나오는데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1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정전식 후보가 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큼 황 대표가 아주 세게 점 찍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책임이 크죠. 예.